싱가포르에 며칠 동안 출장을 와 있는데요. 이 출장 동안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기업 문화, 그리고 싱가포르의 기업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몇 가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기업의 가치를 형성하는 환경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묵고 있는 이 호텔은요, 특이하게도 첫날 도착해서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네모난 큐비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그린 정책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실에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물을 담는 용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를 바꿔주는 것도요,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가급적이면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세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시트를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요청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호텔 전반에 그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놓여 있거나 아니면 부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ESG라는 말을 굳이 달지 않아도 어떻게 그린 혹은 ESG 측면의 활동들을 해나가는지를 알 수 있죠. 기업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옥상에는요, 태양광 패널이 약 50개에서 6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를 호텔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업들은 이런 가치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는요, 그 사회나 국가가 중시하는 가치가 결국은 이 기업의 가치 기반하고 연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인가, 혹은 이 나라의 핵심이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를 한국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홉스테드가 쓰는 60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DI라는 점수죠. 권력 거리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상사나 직급이 높거나 시니어들이 갖는 권력에 대해서 밑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냐 하는 측면이에요. 한국에 비해서 싱가포르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수직성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IDB라고 할까요? 보통 인디비주얼리스틱 하냐, 컬렉티비스틱 하냐,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하는 측면에서는요. 한국과 싱가포르는 거의 비슷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18점과 20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아주 집단적인 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매스큘리니티라는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보통 부르죠. 성과 중심이냐, 성취 중심이냐, 성공 중심이냐, 아니면 삶의 질 중심이냐, 배려 중심이냐, 팀워크 중심이냐 하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와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보다는 싱가포르이 약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인데요. 100점 만점으로 보면 10점이 조금 안 되게 싱가포르이 더 성공이나 성취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롱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uncertainty avoidance라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라든지 롱텀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이 얘기는 한국이 싱가포르에 비해서 조금 더 장기 성과 지향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 프로세스라든지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싱가포르는 단기 성과에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IV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개인이 삶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보통 탐닉이란 용어로 인덜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해서는 그 점수가 유의미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요.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싱가포르이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단기 성과 중심적인 측면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라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에 대처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성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화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변화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추구한다라고 할 때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 체계와 같은 것 혹은 변화 이전에 합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둘 수 있고요.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기 성과 지향적이고 더 빠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민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측면은 결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단기 성과 지향적이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보다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라는 측면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기업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환경 내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ESG를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더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업 자체, 기업만의 성공이나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나 국가라는 이 저변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조금 더 오픈되고 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싱가포르 출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단기 성과 혹은 성공은 어떤 면에서 봐야 될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싱가포르 이 컨설팅 회사하고 혹은 제가 알고 지내는 몇몇 컨설턴트들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올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사회나 국가적인 측면 혹은 해외 현지 법인이나 기업들을 갖고 있는 지사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 컬처 엔진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컬처핏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문화가 갖는 이런 배경 혹은 영향 혹은 작동 방식은 반드시 통합 혹은 정렬 혹은 이해라는 측면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앞으로 집중하게 될 하나의 분야인 컬처핏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소하고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